네, 정경만입니다. 참, 이 자료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강의나 남 앞에 서본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오래 못해요. 막 입이 말라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아직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지금은 한 5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주평화양봉원하고 저하고 추진을 했어요. 왜냐면 농협에서 이제 인가공원을 한다고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참 편하게 살겠다.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나 혼자 그냥 번지겠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서 됐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해놓으니까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자가 품질 관리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한 6년 정도 아마 화분떡을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꿀사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초창기에 정보 같은 거 왔던 분들은 제 화분떡 그때 아마 5개씩, 4개씩 이렇게 제가 한 200kg씩 들어가서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그 기억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화분떡을 해가지고 판매나 이런 거 한 거는 아마 제가 또 거의 처음이실 싶어요. 떡으로 강원 농산처럼 이렇게 가루 상태 말고 떡으로 하는 그런 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강의를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전업농가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딴 볼일 보러 가셔도 되고, 10통 20통만 하시는 분들, 나 2충도 막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릴게요. 꿀물 6종의 기본이라고 제목을 한번 해봤어요. 부제목으로는 손쉬운 유황을 만들기. 10통 20통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막 강의 들어보면, 6종 강의 들으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전 농가들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왕벌하고 일벌은 염색체가 32개다. 숯벌은 반, 그죠? 반이다. 근데 숯벌 중에도 유별난 놈이 있어요. 배수체 숯벌이라고 해가지고 일벌처럼 32개의 염색체를 가진 숯벌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이 32개의 염색체를 가진 숯벌은 벌통 안에 경찰벌, 내가 옛날에 어느 문헌에서 본 그게 경찰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는요, 걔들에 의해서 다 주워냅니다. 얘들은. 그래서 거의 없고, 혹시 안 걸려가지고 나오는 놈들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숯벌은 날아다니는 정자예요. 어차피 사람이나 동물은 엄마 몸에서 감수분열이라고 해서 반돼서 정자되고 반돼서 난자되잖아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숯벌은 사실 직계 아버지는 없어요. 숯벌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붙여주면 외할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반만 받은 것이 숯벌이니까 외할아버지, 얘 유전자에 그것도 반만 받았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수억 년을 살아도 아직 근친 때문에 망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근친을 걱정하시더라고. 대한민국 양봉장 입지 여건으로 봐서는요, 근친벌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봉장 위치를 요새 왜 다음 지도 같은 데 들어가면 스카이프로 딱 되잖아요. 그 옆에 봉장 한번 찾아보세요. 직선거리 쭉 따지면 불과 1km, 가까운 데는 500m, 멀어봐야 2km 이내. 그렇기 때문에 근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한 통만 키우더라도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여왕벌은 옛날 우리 선배님한테 배울 때는 한 마리하고밖에 교미를 못한다, 안 한다. 근데 학자들이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해보니까 적어도 5마리, 많게는 10마리 이상까지도 교미를 하더라.
그래서 다양한 숯벌의 정자를 받아서 저정랑에 놓고 한 봉문에 일벌들이 제각각 다르고 그 숯벌에 따라서 하는 역할도 다르더라는 것까지 밝혀냈대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숯벌의 유전자의 반은 왜냐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또 좀 섞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 근친교배는 힘들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교배하는 장면입니다. 저 해구 뒤로 발라당 자빠지면 저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다음 숯벌이 요거를 물어내고 또 똑같은 걸 한대요. 이거는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저 지금부터 나오는 그림은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이거 저도 받았던 그림이라 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여왕벌이 나가서 교미하는 그 숯벌 대기소가 있대요. 내 봉장에서 가깝게는 뭐 방역 500m 이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왜 교미빨 잘 맞는 봉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봉장은 갖다 놔도 교미빨이 교미 성공률이 낮은 봉장, 교미빨이 잘 맞는 봉장, 숯벌 대기소가 가까운 봉장. 이 봉장은 막 두껍게 해놔도 교미가 안 돼. 이게 먼 봉장. 그러면 숯벌들이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왕이 거기를 찾아가면 거기서 다중교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 여왕벌의 저 교미 초도 비행, 우리 왜 교미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그런 비행 장면을 찍어놓은 것 같고, 요거는 교미가 마치고 기소하는 장면, 뒤에 꽁다리 달고 있죠, 그죠? 우리 한 번씩 이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거를 일벌들이 해준대요. 그러면 여왕벌로서 이제 구실을 하는 거고. 자, 여왕벌 도입은 신중하게 하자. 저는 아무 여왕벌이나 찌끄레기 여왕벌, 이 사람이 줬다는 여왕벌, 저 사람이 줬다는 여왕벌 갖다가 쓰지 마시라는 주의예요. 여왕벌이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봉군의 특성이 싹 바뀝니다. 왜? 얘가 낳는 자식들이 내 봉군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통을 키우더라도 다 내 뜻에 맞게, 내 관리 스타일에 맞게 여왕벌이 됐어요. 근데 이거 뭐 어디 인터넷에 가니까 여왕벌 막 무지하게 죽인데 나 그놈으로 바꾸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그놈 한 마리 갖다가 2층에서 떴어요. 그 여왕벌의 특성은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 적응하는데 전업농가들 같은 경우 적어도 2~3년 걸려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어느 분이 왜 노란 여왕벌 올려주신 거 있죠? 그 여왕벌을 가져온 것이 30마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등짝에 보내붙인 거. 돈 갖기 크죠? 그때 돈으로 30마리 같으면 한 300~400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제 경제력 따져서 그때 300~400이면 지금 제 경제력으로 말하면 3~4천만 원 가치가 있는 벌이에요. 그걸 갖다가 쌍커피 무지하게 터지고 지금 내 스타일에 맞는 벌 만드는 것이 딱 4년, 한 6년 정도 걸렸어요. 3~4년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질병 저항력, 산란 특성, 수밀력, 청소밀, 온수성, 기후장수 다 바뀌어요. 여왕벌이 바뀌면 잘 판단하셔서 여왕벌을 바꾸시고, 여왕벌을 5통, 여왕벌이 나는 1년에 10개 미만 필요해. 제가 하시고 드리고 싶은 여왕벌 양성은 이거예요. 변성왕대를 이용해서 봉군을 쪼개십시오. 그러면 전업농가사는 변성왕대 그 생기다만 왕대에서 나오는 여왕벌 지구실을 하냐? 그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옛날에 150년 조금 전에 낭스 할아버지가 벌을 거의 야생 상태, 그때 요새 보면 왜 집도 소초강 개념 이런 것도 없을 때 낭스 할아버지가 소초강 개념을 만들고 다 했을 때 그분들은 여왕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이충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150년 전에. 그때 육종을 하고 뭐하고 한 수도원에서 처음에 유럽에서 벌을 키우는 거는 아무나 못 키웠어요. 쉽게 말해서 쌍놈들은 못 키워요. 왜? 신기한 거예요. 하늘하고 땅하고를 이어주는 게 여왕벌이기 때문에 수도사나 귀족들밖에 못 키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육종하고 개량을 했을까요? 이 방법 쓴 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충은
근대에 생긴 거니까. 그러면 변성황대를 이용해서 일단은 하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방법은 뭐냐? 한 통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여왕벌 왕대를 분리해서 여러 통을 필요한 개수를 만드는 방법. 그러고 나는 이 통 여왕벌을 여러 마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통의 소비를 찢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좀 비교적 많은 숫자가를 만들 수 있어요. 벌이 강하니까. 잘 읽어보시면 돼. 왕 붙여서 무왕군을 만들면 변성왕대를 짓잖아요. 적어도 체력이 좋은 놈은 한 15개까지도 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고 12일째 정도 되는 해에 왕대 따서 쪼개는 거기에 왕대를 붙여주시면 필요한 왕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숫자도 필요 없어 두세 개만 돼 하면 각각 분리시켜가지고 그냥 내던져 놓으시면 변성왕대 생겨서 지들이 알아서 왕 생겨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꼴발 육종 재밌죠? 이거 하시고 싶으시죠? 이거는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딱 이거예요. 꿀벌 육종은 100개, 200개 키우는 사람은 육종 추가 빼놔도 못해요. 육종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취미로 나는 한 30분 요 정도로만 가지고 할래 하는 분들이 사실은 육종을 하셔야 돼요. 노열제도 필요 없어요. 뭐 정봉사업 필요 없어요. 나는 육종을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범 중에 똘똘한 놈들이 있어요. 보면 특별하게. 그죠? 그 놈들 골라서 자꾸 키우세요. 한 3년만 하시면 그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중점이 석고가 징그러워. 석고 안 나오는 통만 키우래. 석고 안 나오는 놈만 계속 거기서 변성왕대법으로 만드시든지 이충법으로 만들어서 키워요. 그러면 3년에서 4년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꾸 선발하면 없어요. 산란력 좋은 놈 원하시는 분 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투자하시면 나만의 벌이 생겨요. 그죠? 그러고 육종하고 나는 벌 이거 하는 걸 취미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공장 배열부터 바꾸세요. 육종을 생각하시면서 전업농 하듯이 한 줄로 짜라롱 넣는 거는 육종 그건 아니에요. 육종을 하고 내가 이 여왕벌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유럽 사람들 배치하듯이 띄엄띄엄 토종벌 배치하듯이 띄엄띄엄. 왜? 표류 도몽이 한 줄로 쫙 넣으면 생기잖아요. 옆동에 게 이리도 가고 저동에 게 이리도 오고 하면 여왕벌 특성이 안 돼요. 저 길림성 양봉연구소 저 종공장에 가면 저 실정 시험장에 가면 벌통 뚜껑 함부로 못 열어보게 해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뚜껑만 열어보고 하는 데는 거기는 실정 시험장이라고 꿀 뜨는 데예요. 벌 키우는 데가 아니고 진짜 숨겨놓은 데는 가서 벌통 뚜껑도 못 열어보게 하고 앞에 이가 못 가리게 해요. 왜? 가리고 있으면 그때는 또 옆구리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한 2, 30통, 15통 그냥 내 마당에다 띄엄띄엄 넣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 통마다 특성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왕 한 마리 10만원 받아도 제가 살게요. 그렇게 고정된 거는. 근데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좋은 영웅들이 어떤 거냐? 읽어보세요. 온순하고 소멸력 좋고 산란력 왕성하고 도동성은 높고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벌은 꽉 뭉쳐서 응집력 좋고 청소년과 충실하고 식량 소비가 좋은 동물. 이런 영웅들 있습니까? 예? 이거는 없어요. 내 환경에 맞게 내 관리 스타일에 맞게 벌을 키우면 돼요. 요 중에 한 가지라도 특별하면 좋은 여왕벌이에요. 좋은 여왕벌. 어? 저 깐장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온순하고 걔들은 토종벌처럼 꿀 소비량이 적어요. 그래서 흉년일 때 꿀을 수밀력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흙밀기 때 꿀이 잘 들어올 때는 황색종보다는
일한 그게 적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종의 단점은 수명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또 꿀이 없으면 남의 거라도 훔쳐야 직성이 풀리네. 그래서 도봉성이 무지하게 강하고요. 그걸 없애려고 제가 5년 6년을 고생한 거예요. 저는 지금은 여름에도 제 그림 보셨죠? 주전자로 벌 내감하면서 낮에도 사용을 해도 공장이 잘통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이런 영 한번 더. 자, 어떻게 할 건가? 나에게 맞는 여왕벌은 내가 만들면 돼요. 내 여왕벌보다 좋은 여왕벌은 없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계시고, 소규모론가의 소득원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한 5년 정도 투자하시면 내가 가진 벌의 특성은 거의 90% 이런 형질을 발현해 하면 100만원짜리 여왕벌 되겠죠, 그죠? 요거, 자, 얼른 질문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아니 다른 거라도 그러면 여왕벌 6종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예 말씀하세요. 분봉을 시켰을 때 한 통에 저 2개를 예. 그 부항을 이제 새로운 통으로 다 이제 분봉을 시키면은 다른 분도 들어야 되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분봉을 시켰을 때 부항을 빼서 다른 통으로 분봉을 시키건 아니면 출판하고 벌을 따로 떼서 분봉을 하고 2개를 분봉시켰을 때 작년에 해보니까 그 도봉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봉을 시켰을 때. 예. 예,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한봉장에서 만약에 저 벌통이 이렇게 저 기본은 제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봉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놈이고 헤매는 놈이고 분봉을 시키셨을 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둘 다를 치웠을 거예요. 아, 그게 보니까 5통에서 예. 돌아가는 상당수 돌아가요. 예. 돌아간 통에서 다시 꿀. 원래 있던 놈들을 습격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을 제 나름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있던 자리에 저 무왕을 배열을 하세요. 무왕을. 그러면 역봉이 이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저 왕대 양성군을 만들 때도 부왕 동판 하나, 먹이판 하나에서 2장 정도를 밖으로 드러내버려요. 뭐 5m고 다른 라인에 딱 놓고 얘들에서 역군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부왕통은 거의 저 도움을 안 당해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양성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 여왕벌 양성 공장은 조금 벌통을 여유있게 듬성듬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작업하기 더 좋고, 얘를 다 썼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반반으로 쪼개서 또 왕대 하나 붙여놓으면 되고. 그리고 정말 서답이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카시아 수분기가 다가왔을 때 분봉열이 발생한 경우에 예. 그 무항 처리를 하고 예.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때 그냥 분봉 처리 해주는 게 나은가요? 그거를 전업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초농가 입장에서. 저 아카시아 때 분봉열이 나고 왕대를 달고 한다는 거는 전업농가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로 벌 맞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 아카시아 때는 분봉이 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카시아 직전까지 분봉열 직전까지는 만드는 것은 기술이에요. 벌을 착봉시키고. 그러면 벌을 읽으셔야 돼. 내 벌 요거 그대로 놔두면 분봉열 나겠네. 그러니까 아카시아 때도 보면은 빈 공간에 벌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관리를 하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0중 벌고 아카시아 때 분봉열 나요. 그러고 또 그걸 억제를 하면 왕대에다 산란만 찍 깔려놓고 분봉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리천일 전에 만약에 육매에서 저 벌이 주렁주렁 달려요. 그러면 정리천일이 끝나고 나서도 또
또 주렁주렁 달리는 통이 있잖아요. 그런 통에는 과감하게 저 전도를 하세요. 꿀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유밀기 때 벌이 매달려서 논리하는 거는 꿀을 덜 뜨겠다. 빈 공간에 벌이 매달려서 더글더글하면 공소비를 갖다 질러서 꿀을 받게 하세요. 벌은 할 일이 없으면 노는 거예요. 손 채울 소리가 없는데 왜 개들이 나가서 물 물고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근꿀 하는 분들은 자꾸 공소비 뽑아서 올려줘야 돼요. 그거 봉할 때까지 기다리면 벌 나가라고 내모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봉했어도 자꾸자꾸 시간이 다 됐으시던데, 그죠? 다음 이남희 강사님 또 하셔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만 하시려고 하면 안 돼. 10시 50분. 11시 반까지입니다. 예? 참.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답이 됐습니까? 하여튼 저 계산 올리고 순서대로 배우신 대로 하시면 거의 분봉률은 안 나요. 지금 저 이남희 선생님이나 다른 강사분들이 강의해 주시는 것이 최대한 분봉률을 억제하면서 저 아카시아까지 끌고 가는 방법을 다 지금 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카시아 때 어떻게 이거를 못 깨나가게 만드느냐 그건데, 그때는 공소비를 질러라 자꾸. 그러고 꿀을 익은 꿀 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당히 봉해서 빨리빨리 공간을 만들어줘서 3층이고 4층이고 올려라. 그죠? 그럼 무항문은 일 안 합니다. 그 무항문이 일 잘할 것 같으면 전업 농가들이 왜 그걸 왕을 일부러 막 천여왕을 집어넣었잖아 이런 말이 생기냐고요. 무항문은 일 안 해요. 걔들한테는 무항문이 되는 순간에 변성왕대라도 만들어서 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급선무인데요. 벌이 그잖아요. 아니 우리 식구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엄마가 제일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가장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아까 수업한 첫 번째 소규모 농가들이 이러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뭐가 한 통에서 왕 양성하는 법은 구황 있죠, 구황. 구황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구황을 봉판 한 장, 구황을 죽이지 마세요. 얘는 미천이에요. 그죠? 한 장, 머리장 한 장 정도 해서 다른 데로 옆구리로 빼놓으시면 얘는 자연스럽게 무항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5일쯤 후에 보면 벌써 이렇게 변성황대를 막 생긴다고요. 얘는 5일 이후에 봐야 될 거예요. 3일쯤 되면 이제 입을 막 넓혀요. 그죠? 그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한 일주일쯤,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보면 변성황대를 이쁘게 졌을 거예요. 그리고 변성황대를 짓는 저 통, 지어야 될 통은 소비 사이를 살짝살짝 벌려놓으세요. 소비를 꽉 붙여놓으면 이쁜 변성황대를 못 만들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쯤 후에 보면 그게 변성황대를 만드는 것이 일주일 후에 보면 약 11령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얘들도 3일령이나 이런 걸로 변성황대를 만들지 알부터 시작을 안 해요. 관찰하시면 그렇죠. 알이 들어있는 집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충이 들어있는 집을 넓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쯤 보면 얘가 10일 정도 나이를 먹었다. 그때 되면 공해요. 그러면 모양 좋은 놈, 내가 필요한 개수만 놔두고 모양 좋은 놈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 부실 때 어떻게 부시냐면 막 번거롭게 떼내지 마시고 바늘이나 뾰족한 걸로 그냥 푹푹 찔르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일째 되는 시점, 내가 무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2일째 되는 시점에 편성을 해놓은 분봉문 있잖아요. 이거는 띄엄띄엄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칼로 거기만 빵꾸 안 나게 잘 도려내서 이충황대 붙이듯이 한쪽 귀퉁이에다 붙여놓으시면 출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 나는 한 두세 번만 필요해. 그러면 그냥 분리를 해버리세요. 충판 한 장이 충판이나 산란판이 한 장이 몇 개라도 있는 통을
두 통이면 두 통, 세 통이면 세 통으로 쪼개놓으면 각자 통에서 변성왕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한 일주일 지나 10일쯤 되는 해쯤에 왕대를 한 개나 두 개 남겨놓고 쪼갠 벌통이 벌이 세력이 무지하게 좋다. 그러면 한 개만 남기는 게 좋아요. 두 개 남기면 천연분봉 나갑니다. 잘못하면. 왜? 얘들은 이미 이제 찢어져서 새날림하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개수, 이거는 이 방법을 쓰시라는 이유는 이충하기도 그렇고 통수가 적어가지고 저 왕대 편성문 만들기도 번거롭고 나는 왕대도 여러 개 필요 없고 해서 이제 몇 통만 가지고 있는 통 10통에서 5통 여러 사이만 노테이션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업농가들은 한 번에 필요한 것이 막 100개씩 200개씩 필요하니까 이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신 분, 예, 말씀하시죠. 처녀 여왕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한번 나간다면 아까 소리 숙고들이 모여서 처녀왕이 올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숙고들 만들게 하니까 자기 통해서 나가는 숙고리 나가서 경리하는 그런 숙고리 있어서 안 돼요. 여왕거는 받은 거는 숙고리 있어서 안 가고 그래서 근친 격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자 저희는 그러고 숙벌이 모여갖고 천재 야를 올 차이를 이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그게 신기한 것이요. 이 숯벌은 그 자리로 모이는 것이 내봉장의 숯벌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숯벌이 저도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최대한 10몇 킬로까지도 이동을 한대요. 그 결집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상 그 결집 장소에는 온 사방 숯벌이 다 모여 있다. 그러면 내 벌통에서 나간 숯벌의 숫자가 내 여왕 그 벌하고 만나서 교미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어렵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예? 그죠? 이 여왕벌이 들어있던 여왕벌을 만든 여왕이 난 숯벌 마리수 개봐야 일부러 만들어도 2,000~3,000 마리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놈이 이 군집에 수만 마리 군집에 가가지고 또 그 통에 여왕벌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숙벌은 자기들이 꿀을 잘 못하잖아요. 예. 자기 있는 거에서 꿀 먹고 하루 놀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그 제가 글재주가 많으면 숯벌에 여행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숯벌은 한참 번식기에는 아무 벌통이나 들어가도 안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쫙 강릉 쪽에 있는 숯벌이 저 젊은 때처럼 이렇게 연마살 낀 숯벌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 공장씩만 옮겨서 이동을 했다고 치면 강릉에서 여기까지 한 열흘이면 오겠죠. 연마살 있는 그죠? 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숙벌이 가다가 배가 고프면 배고프면 이제 남의 집 그 벌떡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그렇죠. 나 아무 통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공장에 채분기를 한번 걸어놔 보세요. 벌이 나오기 전에 아침에 한 9시쯤에 채분기 딱 내려놓고 오후에 한 4시쯤에 채분기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데는 일부러 놓고 숯불만 더글더글 할 때 있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다 남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숯불 때문에 근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 보충을 드리자면 이 카페 같은 데 보면 초보하는 분들 벌 한 통 왕 없어지면 전업농가한테 왕 좀 주세요. 부왕이라도 괜찮아요. 왕 죽일 때 죽이지 말고 주세요.